82세의 나는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깊이 후회하는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선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필요한 모든 보살핌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이를 격려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든 이 옵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결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인생을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밟기 전에, 제가 이사하기 전에 누군가가 제게 말했으면 좋았을 6가지 사항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양원 생활은 단지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한번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 중 일부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다면 이 비디오는 그들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들어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에 입주한 뒤 가장 큰 충격은 좁은 방도, 정해진 식사 시간도, 낯선 얼굴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일상이 있었어요. 언제 일어날지, 언제 밥을 먹을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나는 스스로 결정했다. 원할 때마다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요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안에서 나는 내 시간이 더 이상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일정이 아닌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아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에 소등이 발생했습니다. 밖에서 산책하고 싶나요?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같은 단순한 결정도 기본적인 선택이 아닌 특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의 첫 줄을 기억합니다. 내 것과 같지 않은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일어나 앉아서 몸을 쭉 뻗고 집에서 읽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둘러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책,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 내가 수년 동안 수집해왔던 작은 위안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메마른 벽, 내가 선택하지 않은 침대, 그리고 떨칠 수 없는 느낌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일단 독립을 포기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합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가 무엇인지 말하면 당신은 논쟁을 멈춥니다. 원할 때마다 산책하러 갈 수 있는지 묻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을 고려 중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삶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은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단 그들이 사라지면 당신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할 때 가장 어려운 사실 중 하나는 바깥 세상이 당신 없이도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자주 방문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었고, 처음에는 그들은 믿었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들은 주말에 찾아오는데, 한동안은 예전 생활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딸이 오는 대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자들은 학교와 직장으로 바빴습니다. 휴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어쩐지 항상 마지막 순간에 계획이 바뀌었고, 갑자기 나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다른 주민들이 문을 쳐다보는 것을 지켜보며 오늘이 누군가가 그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랐다.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니다. 인생이 막 막혔어요. 당신이 매일 곁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고 적응하고 있고 별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양원에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잊어버리기 더 쉽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내 방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할지 말지 고민하던 기억이 납니다.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에게 내가 여기에서 결코 오지 않을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나가는 날들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제 삶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할 생각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외로움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일단 눈에 띄지 않게 되면 생각보다 정신이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단지 내가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이유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책임이 있었고, 일과와 취미가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식물에 물 주기, 커피 만들기, 공간 정리 등 작은 일에도 목적의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일상의 의례가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나를 위해 만들어졌고, 청소는 다른 사람이 했고, 식물은 더 이상 내가 돌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침내 긴장을 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도, 더 이상 책임도 없이 그냥 쉬면 됩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나는 뭔가가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일도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른 주민들에게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활력이 넘쳤던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쳐다보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84세의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평생을 몫으로 일했습니다. 집에서 그는 항상 물건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고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여기에는 그가 만들 수 있는 도구도, 프로젝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한때 강하고 능숙했지만 이제는 무릎 위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그의 손을 천천히 거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나는 쓸모없다고 느낀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돌봐야 할 것, 노력할 것이 없을 때 삶은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느려지고 몸도 따라가며 곧 당신은 시간이 흐르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곳에 사는 또 다른 거주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단 이사하고 나면 목적을 찾는 것이 시간을 채우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 4.
예상보다 건강이 빨리 쇠퇴합니다.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이에 비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마라톤을 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을 돌보고 산책을 하고 식사를 직접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작은 일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료품 쇼핑, 아침에 스트레칭, 심지어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나에게 배달되었고 나는 더 이상 요리하기 위해 부엌에 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버튼만 누르면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덜 할수록 나는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임을 멈추었고 곧 다리가 더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앉아 있었고 어느새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질구레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유지해온 근육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발로 걷던 사람들이 갑자기 휠체어에 의지하게 됐다. 한때 독립적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일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그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처음 도착했을 때 활기가 넘쳤던 81세의 이웃 앨리스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단지 숫자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일 시설 주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나는 그녀가 그렇게 많이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보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보더니 선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면 몸이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이를 더 쉽게 하도록 설계된 요양원에서는 움직임이 단지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힘을 잃을지 알았더라면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계속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나 자신을 밀어붙이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이다.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삶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도 몸을 강하게 유지할 동기가 있습니까? 일단 속도를 늦추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후회, 사생활과 존엄성의 상실.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에 내가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것 중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생활을 잃게 될 것인가였습니다. 집에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어요. 원한다면 침실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는 프라이버시가 항상 유지될 수 없는 사치입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계속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직원, 예정된 객실 점검, 거의 혼자가 아닌 공유 공간.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간단한 일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단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평생 동안 독립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때 생각 없이 했던 일을 하려면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 주가 고군분투했던 기억이 납니다. 샤워하고 싶나요?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나요? 때로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원하는 것보다 오래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선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날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룸메이트 문제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실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룸메이트가 있어서 운이 좋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부 룸메이트는 시끄럽고 불결하며 수면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인지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집처럼 느끼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방은 결코 진정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존엄성은 잃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내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노크를 하지만 항상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올 때, 사람이 아닌 환자처럼 말을 받을 때, 당신의 일상이 당신이 만들지 않은 일정에 의해 좌우될 때,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이 아닌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평생 동안 누려온 사생활 보호와 통제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회 이후 떠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처음 요양원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됐을 텐데.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비어 있었고 멀리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내 아이들은 이미 집을 임대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팔면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주저했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우리는 단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쇠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요리도, 청소도, 심지어 먼 거리까지 걸어갈 필요도 없는 곳에서 몇 달을 살아본 후, 나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른 후 다시 독립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고, 그 두려움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요양원에 가볼 생각이었지만 떠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팔리거나 관리 비용으로 인해 저축한 돈이 고갈된 후 옵션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사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서서히 당신의 온 세상이 되고 어느새 당신이 알고 있던 바깥 생활이 먼 기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단 들어간 후에 떠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정착하고 나면 금전적, 신체적, 정서적 등 떠나기의 장벽을 극복하기가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6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생각, 돌이켜보면 나이가 들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믿었던 것은 후회됩니다. 나는 편안함,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하며 들어왔습니다. 대신 내가 발견한 것은 나의 독립성, 사생활, 목적, 심지어 자아에 대한 감각까지 서서히 앗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은 모두 나쁘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수준의 보살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포기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이사하고 나면 인생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 수 있었다면 내 집에 머물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이고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며 영구적인 이주를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면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인지. 오늘의 삶, 즉 일상, 독립성, 선택 등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간직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